자, 이제 41페이지에 있는 어림셈법입니다. 어림셈법은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는 취득, 운영, 처분이 있을 때 운영소득, 처분소득을 아예 계산하지 않고 운영소득 첫 해 한 해 것만 계산해서 그게 매년 똑같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한 해 것만 고려한다고 해서 한 해만 수익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한 해 수익이 매년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연도에 1,000만 원이면 두 번째 연도도 1,000만 원, 그 다음 연도도 1,000만 원. 보유기간이 10년이면 10년 동안 1,000만 원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림셈법입니다. 거기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거든요. 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대부 비율을 알면 부채 비율 구하는 법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 비율이 융자 비율이고 저당 비율인데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거든요. 즉 자본분의 부채이거든요. 이것을 이게 내 돈 비율이라면 빌린 돈 비율이라면 여기다 내 돈 비율을 더하면 두 개 합치면 100%로서 1이에요. 100%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합하면 1이다. 그럼 지분 비율이 뭔데? 내 돈 비율이죠. 그럼 전체 투자액, 총 투자액에서 내 돈 비율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요거는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대부 비율 일단 부채는 자본분의 부채고 참 대부 비율은 총 투자액분의 요거는 빌린 돈 융자액. 요거는 총 투자액분의 내 돈. 그러니까 지분 비율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은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대부 비율이 뭐냐면 요거 대부 비율 분모가 총 투자액 말하자면 부동산 가치 분의 융자액 빌린 돈 요것이 대부 비율이고요. 대부 비율 요게. 그러면 지분 비율은 제가 아까 대부 비율을 부채 비율과 혼용의 설명과 같아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써드리는 겁니다. 지분 비율은 총 투자액분의 이게 부동산 가치. 말하자면 여기는 내 돈이겠죠. 지분 투자액, 지분. 그러니까 언제나 분자값의 명칭을 따라서 부르니까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대부 비율은 다른 말로 저당이거든. 저당 비율이거든요. 그럼 이 저당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당연히 분모는 똑같고 두 개 합친 것이니까 이거 내 돈 빌린 돈이니까 100%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1이 된다. 그럼 부채 비율은 뭔데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제가 아까 두 개를 결합해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바람에 혼동될 것 같아서 써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야? 자본. 여기 뭐야? 부채.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요것과 요것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1이라고 그랬는데 부채 비율은 분모가 자기 자본이고 지분이란 말이에요. 분자가 타인 자본, 빌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다른 말로 그냥 비율로 줘줘도 지분 비율분의 부채 비율, 지분 비율분의 대부 비율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이거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인데 이것을 여기다 지분 비율, 여기다가 저당 비율 이렇게 주면 부채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부 비율이 만약에 대부 비율이 얼마로 주어지잖아요. 그것이 항상 분자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 그럼 분자가 50%. 그럼 분모도 50%. 왜냐면 분자 분모 두 개 합치면 항상 100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게 분자로 올라가요. 50으로. 여기 50이면 여기 50이면 1이야. 1은 100%죠. 그럼 만약에 여기 60이면 여기가 40이니까 여기가 60으로 분자에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분모가 40이니까 1.5예요. 150%. 그럼 여기가 80이면 분자가 80이 돼. 여기가 20이니까. 그러면 20분의 80이니까 400%. 이렇게 금방 여러분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이것만 연습하시면 대부분 알면 부채비율 진짜 금방 구하거든. 자, 이것도 또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고.
자, 화면을 옮겨서 이쪽 좀 비춰주십시오. 그럼 이쪽도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의 관계도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감 잡았다고 보고 용어에 관한 측면이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나가보도록 하죠. 자, 41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 승수를 구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승수, 그중에 순소득 승수를 자본의 수기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투자한 돈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그런 뜻이죠. 그럼 뭐 금방 우리 승수는 언제나 승수만큼은 분모가 명칭 따라가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면 분모가 순소득인데 순소득을 온전하게 쓰면 순영업소득이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분모에 들어가고 분모가 순영업소득이면 분자의 투자액은 총투자액이 와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순영업소득이 10, 총투자액이 50이니까 5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정도는 그냥 눈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저것도 필요하시면 찍으셔도 되지만 책 우리 프린트에 있죠? 똑같이. 그러니까 저거는 아시면 그냥 됩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부채 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이게 자본이고 이게 부채입니다. 그러면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내 돈, 이게 빌린 돈, 합친 돈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그렇죠, 50.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100. 그다음 부채 비율은 요거분의 요거죠.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이게 분자로 갑니다. 몇 분의 몇이죠? 20분의 30, 2분의 3. 2분의 3은 1.5%로는 150%. 여기는 몇 분의 몇? 80분의 20. 줄이면 4분의 1은 퍼센트로 25%. 그렇게 눈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A의 자산 총계는 여기 들어갈 게 합한 거니까 이렇게 더해서 50이 될 것이다. 니은의 부채 비율에 들어갈 것은 요거분의 20분의 30이 될 것이다. 따라서 1.5가 되고 1.5는 150%다. 여기 들어갈 것은 두 개를 합한 거니까 80 더하기 20이니까 100이 될 것이다. 100억. 그럼 부채 비율은 80억분의 20억이 될 테니까 4분의 1 넣어서 25%가 될 것이다. 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찍을 필요 없어. 자료에 있다고 똑같다고. 저거는 그냥 눈으로 값을 구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두 문제는. 이제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이제 3번 문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난도가 꽤 높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대부비율을 구하시오. 근데 근접한 수치를 근사치라고 합니다. 딱 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사치로 구하시오. 그런데 주어지기 이렇게 주어졌어요. 매매 가격이 부동산 가치, 순영업소득, DCR로 부채 감당률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두 개를 보면서 여기 이렇게 나누기 하면 이게 뭐예요? 얘 이렇게 나누기 하면 뭐가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 돼. 그걸 알아봐야 돼. 여러분 부채 감당률이 뭐분의 뭔데?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그래서 그게 부족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 식 정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보라고 우리 자료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건 위셔야 된다고. 자꾸 보셔서. 그럼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 부채 감당률인데 위치를 바꿔놨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바꿔놓으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하면 뭐가 돼? 부채 서비스액이 된다고. 이걸 보면서 부채 서비스액의 나누기 하면 된다는 게 보여줘야 돼.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뭐가 되게? 저당대부액이 되지.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제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 했고 얘하고 위치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주어지면 부채 감당률이 눈에 보이고 얘하고 얘가 주어지면 부채 서비스액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하시면
곧잘 하세요. 근데 제가 누차 말하기를 뭐냐면 계산 문제는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계산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고 이런 강좌도 참여해요. 근데 계산 문제를 두려워하고 안 하겠다는 분은 계산 문제를 못하니까 계산 문제를 안 해. 그러니까 더 못해. 그래서 7, 8월 달에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물어. 뭐라고? 어떻게 풀어? 계산 문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계속 물어볼 게 아니라 계속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럼 이게 알았으면 여러분은 저당대부액도 보잔 말이에요. 제가 저당대부액에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그랬죠? 돈 빌리고 갚는 거. 자, 설명 들으세요. 메모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려요. 자료에 다 있는 걸 그대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 들으세요. 저당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당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서비스액이니까 부채서비스액 나누기 저당상수는 저당대부액이지. 저당대부액이 줄여봐요. 융자액. 근데 미래형으로 바꿔봐. 대출 가능한 금액. 아직 안 받았다 치면 이게 대출 가능한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부채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돼. 미래형으로 바꾸면 이게 융자액.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부채서비스액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저당대부액이 보이는데 그 융자액이라니까? 그럼 융자액을 분자로 하고 부동산 가치를 분모로 한 게 뭐라고요? 그래 여기요. 방금 그래서 썼잖아. 그건 뭐 구하래? 대부비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놓고 식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변형시키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제가 순영업속의 이게 부채 감당률이죠. 자, 설명 들으세요. 이거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되지? 여기까지?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요. 제가 요령을 알려주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는 뭐라고 하면 아세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없나요? 그런다고. 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걸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돼요? 그렇죠. 저당대부액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부동산 가치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뭐가 돼요? 그렇죠. 대부비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한 줄에 끝냈네? 한 줄에 끝났어. 그러니까 10초거리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 해보라 그러면 식 변형하고 우리 자료처럼 난리가 나요. 1분 안에 못 풀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아시면 금방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보이네. 이렇게 나눠주면 저당대부액이 보이네. 융자액이네. 나눠주면 대부비율이 끝이네.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로 다시 천천히 눌러보세요. 1000 나누기 1.4 나누기 0.102 나누기 1억 100분의 %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세요. 그러면 근사치로 나와. 약 몇 %예요? 약 70%지. 그거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했고 대부비율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을 이렇게 약으로 나서 약 70%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신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방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누기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누기 하면 끝이에요. 정답이에요.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계산기로 순서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순영업속 1000 나누기 1.4 나누기 0.102 그리고 투자액이니까 나누기 1억 곱하기 100분율하기 위해서 100 해보주세요. 그러면 약 70% 나옵니까? 나왔죠? 자,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이건 딱 끝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난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원리를 알고 싶다. 요 부분의 원리를 알고 싶다. 때문에 메모하시고 싶다면 자, 카메라를 일단 찍어 놓으시고 저 부분을 안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여백들이 충분하게 문제마다 있잖아요. 나중에 요령들을 여러분 딱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똑같이 적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 필요 없으시면 아까 말한 마지막 것만 딱 제가 넘길 텐데 마지막 것만 딱 해놓으시면 돼요. 깔끔하게 딱 계산하는 요령만 메모하시고 그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아까 강조를 드리는 부분으로 갈게요. 자, 요게 제가 강조 드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요것만 이 문제에서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걸 찍어 놓으시고 저것만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4번 나는 3번 밑에나 이런 데다 딱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저것만 한 줄만 딱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4번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다 기출인데 이 파트가 난도가 높아요. 그 투자론 미쳐버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론 어렵지, 계산 안 되지. 그러니까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감정평가의 수익 방식도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약간만 정리하면 이거 다 맞지, 투자론의 원리 이해되기 시작하지, 저쪽 뒤에 있는 거 다 맞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개론 때문에 너무 많이 넘쳐서 도와줬어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자, 가볼까요? 쉬운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이렇게 주어졌어요. 되게 간결한데 왜 쉬운 문제 아니라 그러지?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치를 구하래요. 그러면 말이죠. 순영업소득이 주어졌고 부채 서비스액이 주어졌네. 물론 나누기 하면 부채 감당률이 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빼기 하면 뭐가 되죠? 얘에서 얘를 빼기 하면 뭐가 되냐고. 세전 현금 흐름이 돼요. 세전 현금 흐름을 구했으면 그때 지분 배당률로 사용하게 되면 지분 배당률, 세전 현금 흐름, 지분 배당률. 그럼 뭐가 나오게? 지분. 아니요. 지분 비율이 아니라 지분 비율은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어. 몇 퍼센트게? 대부 비율이 아까 40%, 지분 비율 60% 나왔지. 아직 여기가 세전 현금 흐름이라며. 그렇죠? 그럼 세전 현금 흐름하고 이해하고 나누기 하면 뭐를 구할 수 있게? 지분 투자액을 구할 수 있지. 지분 투자액을 구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분 투자액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분 투자액에다가 뭐로 나누면 지분 비율로 나눠주면 투자액을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지. 그 문제야 이게.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 지분 비율은 60%다. 그런데 세전 현금 흐름을 빼기해서 구할 수 있다. 빼기하면 눈으로 봐도 얼마야? 900. 자, 적지 마시고 설명 들으시래요. 지분 배당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배당률은요. 여기서 2.5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분 배당률의 의미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흐름인 거 아시죠? 이게 지분 배당률이거든요. 어림셈법에서 수익률법. 그러면 이게 지분 배당률이라고요. 이 지분 배당률에서 지분 투자액은 얼마라고 그랬죠? 구하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위치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세전 현금 흐름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지분 배당률 나눠주기만 하면 지분 투자액 구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위치 바꿔놨지 이렇게.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이 얼마래요? 900 나누기 지분 배당률이지. 2.5인데 2.5는 소수로 바꿔줘야지. 0. 네, 따라서 0.025야. 0.25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퍼센트를 소수로 바꾸려면 여기 있는 점을 앞으로 두 칸, 하나, 둘 보내야 돼. 그러니까 0.025 따라서 900만 원 나누기 0.025 해보세요. 그럼 지분 투자액이 나와. 3억 6천이죠. 그런데 지분 투자액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지분 비율이 뭐냐? 지분 비율이 뭐냐고요? 지분 비율이 뭐냐고요?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분의 지분 투자액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하고 위치 바꾸면 지분 투자액을 지분 비율로 나눠주면 부동산 가치 구할 수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 비율이 부동산 가치분의 지분 투자액이고 얘하고 위치를 바꿔놓으면 다시 지분 투자액을 지분 비율로 나누면 된다. 근데 지분 투자액이 얼마래? 3억 6천. 그럼 지분 비율은 얼마래? 60% 나누기 0.6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얼마 남아? 6억. 이렇게 구해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쉽지 않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말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은 시간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습이 돼야 돼. 뭐가 연습이 돼야 되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전 현금 흐름 나누기 지분 배당률 이런 뭐냐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기 지분 비율하면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 가치라고 그랬잖아. 부동산 가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끝이야. 그래요. 그러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2100 빼기 1200 나누기 0.025 나누기 0.6 나누기 0.6이요? 이퀄 하니까 얼마 나와? 그래, 금방 끝났잖아.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니까 900만 원 나누기 0.025 나누기 0.6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값을 계산했습니다. 자, 계산기 눌러보세요. 900만 원 나누기 0.025 나누기 0.6 해주면 얼마입니까? 6억. 됐습니까? 이거 누르는 것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흐름을 알아야지. 됐나요? 자, 이것도 여러분 카메라로 찍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자료 주어졌을 때 주어진 자료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 이런 유형들이 전부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되고 지분 투자하게 되고 나눠주면 뭐가 된다? 이렇게 나눠주면 부동산 가치가 된다. 활용이 여러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값이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료에 앞에 있는 해설이에요. 일부러 자세하게 해놨어요. 이게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나면 마지막에 기억은 딱 이것만 아시면 그냥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딱 그래서 뭐예요? 이 문제는 10초꼴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죠. 문제 보자마자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60%다 이렇게. 이번에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실까요?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의 자료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묻는 게 뭔지를 봐야 돼. 영업경비를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분수예요. 그러니까 분모값에 뭘 쓰라는 거죠, 이 말은? 그렇죠. 가능총소득을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영업경비 비율이 뭔데? 뭐분의 뭔데? 총소득분의 영업경비가 영업경비 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총소득을 뭘 써라? 가능총소득을 써라. 가능총소득분의 영업경비를 써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여기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다? 가능총소득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가능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하고 이 차이가 뭐죠? 가능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하고 차이. 가능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 차이는 유효총소득도 있고 유효총소득 그리고 영업경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뭐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까지로 가능총소득을 구할 수 있고 얘까지 하면 유효총소득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유효총소득을 구했으면 순영업소득과의 차이가 영업경비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두 개의 경우를 가지고 가능총소득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죠? 자, 500 곱하기 60 얼마라고요? 3억이란 건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걔가 분모로 갈 거니까. 그런데 맞아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니까 0.9로 곱하면 유효총소득이 되네. 2억 7천이요? 그게 유효총소득이야. 그러면 이하고 빼면 순영업소득 빼주면 영업경비가 되겠지. 왜?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 사이가 영업경비니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빼봐요. 따라서 여러분은 가능총소득
그리고 공실 및 불량부채 이렇게 해서 유효총소득 2억 7천 구했는데 거기에 영업경비를 구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경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6천 나왔는데 가능총소득은 아까 얼마를 했지? 3억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가능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6천 나누기 3억 해주면 곱하기 100 해주면 따라서 20%를 정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출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500 곱하기 60 이렇게 해서 뭘 구하고 0.9까지 구해주면 이렇게 구해주면 유효총소득을 구할 수 있고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빼내면 영업경비 구할 수 있다. 이게 영업경비를 구해내는 게 핵심.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가능총소득은 방금 아까 이렇게 곱해주면 3억 눈에 보이니까 나눠주면 된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0% 맞아요? 자, 이것도 찍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주의사항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업경비를 구하라 할 때 영업경비는 영업경비 비율을 이야기할 때 분모가 총소득입니다. 그리고 분자가 영업경비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아무 말 없을 때 어느 걸 제일 많이 썼냐면 여기다 가능을 써도 되고 유효를 써도 되는데 유효를 쓸 때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여러분은 다시 500 곱하기 60 곱하기 0.9 해봐요. 그게 얼마였죠? 그러니까 2억 7천을 분모로 계산할 가능성이 진짜 많다고. 3억이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천 나누기 2억 7천 해보세요. 6천 나누기 2억 7천 곱하기 100 얼마 나와요? 22점? 이 답을 4번으로 하는 분이 진짜 많다는 거야. 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가능총소득을 분모로 하라 그랬지. 근데 이걸 미처 안 보고 영업경비 비율을 늘상 하듯이 유효총소득을 분모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세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묻는 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질문할 때 내가 푸니까 답이 4번 나오는데 이게 왜 답이 3번인가요?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푼 거예요.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주의. 됐습니다.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으로 가시죠. 자, 6번의 내용. 여러분은 이제 6번, 7번, 8번, 특히 7, 8번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짜증나서 뭐 안 풀 거예요. 그런 분 진짜 많은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6번, 7번, 8번 풀면서 실력이 많이 늘고 시야가 많이 열어요. 소위 그런 걸 막노동하는 문제라 그러거든요. 하나하나 다 풀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자료에서 1, 2, 3, 4를 봤을 때 내용에서 1번이 뭐예요? 유효총소득. 2번은 순소득 승수.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4번도 종합자본환원율이고 5번 부채 감당률이야. 걔네들의 공통점은 그 시기에서 순영업소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영업소득이 필요한데 여기는 순영업소득이 안 주어졌네.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기서 순영업소득을 눈에 보여야 돼.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순영업소득이 바로 보이면 좋고 적어도 5초 정도 보면 순영업소득이 보여야 돼. 근데 5초를 넘어갔는데도 순영업소득이 안 보이면 모르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얼마게요? 1억인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1억인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면 순영업소득에서 빼기잖아. 뭘 빼죠? 부채 서비스를 빼면 뭐가 되죠? 세전현금 흐름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더해 올라가면 당연히 세전현금. 여러분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현금 흐름이 되죠. 그 말은 다시 세전현금 흐름에 부채 서비스를 더해주면 순영업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 빼기 더하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큼까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보면서 순영업소득이 1억이네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묶어서 순영업소득 1억이라고 써놔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영업소득은 이것을 계산할 때나 또는 여기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여기나 여기 계산하는 꼭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유효총소득을 구하래. 그럼 유효총소득 승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나누기 하면 바로 유효총소득을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이제 유효총소득부터 갈 겁니다. 여러분은 승수 계산할 때 우리가 승수는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나누면 총소득 승수지. 여기 총소득 승수잖아요. 그러면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이잖아. 위치 바꾸는 거지. 그러면 유효총소득은 유효총소득 승수분의 총투자액이잖아요. 근데 총투자액 얼마로 주어졌어요? 10억. 유효총소득 승수 5.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나누기 하면 2억이 보이고, 그 다음 순소득 승수는 분모가 순영업소득이죠. 근데 우리 그 1억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총투자액이 10억이죠. 그러니까 얼마? 10이고. 그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세전현금 흐름이 분모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럼 세전현금 흐름이 분모에 들어가고 지분투자액이 분자에 들어가죠. 근데 세전현금 흐름이 얼마래요? 얼마라고요? 6천? 그러면 지분투자액은 얼마래요? 6억. 그러니까 6천분의 6억이니까 10이 나오고. 그냥 다. 그 다음부터 그거면 아까 순영업소득만 구했으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종합자본환원율은 분모가 총투자액이고 분자가 순영업소득이죠. 총투자액은 10억이었고 순영업소득은 1억이었으니까 10%죠. 부채 감당률은 뭐분의 뭐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였죠? 4천, 순영업소득이 1억이었죠. 그러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 하나하나 구하는 연습하셔야 이 연습을 하다 보면 공식이 잡히는 거예요. 공식을 왜 푸나요 하지 말고요. 이 문제를 풀어. 그러면 공식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푸세요. 됐죠? 자, 그럼 똑같습니다. 해설 똑같죠? 따로 카메라 찍으실 필요 없죠? 넘어갑니다. 해설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답은 4번이었고요. 여기가 10%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8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7번, 8번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7번과 8번을 풀므로써 공식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공식을 외야 7번을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풀다 보면 공식이 기억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공식의 원리가 비율입니다. 그냥 알아야 될 비율들. 자, 여러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료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이고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인데 500만 원이고 부동산 가치 2억이고 이 사람의 소득은 1250만 원이며 가능총소득 2천으로 주어졌고 공실 가능총소득이 25%고 영업경비도 일부러 어려우라고 가능총소득이 50%래. 유효총소득이 50%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두 개가 나눠졌을 뿐이지 가능총소득에 얼마 합치면 75%가 가능총소득의 75%지. 그 부분이 빼기로 나갈 부분이지. 그러면 나중에 순영업소득을 적용할 때는 25%만 적용하면 순영업소득이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가능총소득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의 25%가 순영업소득인 게 바로 보여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거 75%를 적용하면 유효총소득이 눈에 보이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연습해 갈 겁니다. LTV 담보인정비를 구하라 그랬고 부채 감당률 구하라 그랬고 총부채 상환 비율, 연간 소득액분의 부채 상환액 구하라 그랬고 채무불이행률, 영업경비인데 얘는 또 살짝 바꿨어.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래.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래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1번부터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인데 부동산 가치 얼마로 줘줬죠? 융자 얼마 받았대요 이 사람? 1억.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50%가 눈에 보여야지. 0.5 맞잖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부채 감당률은 뭐분의 뭐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 500. 순영업소득 얼마라고 그랬죠? 계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순영업소득 2천에 아까 제가 75% 뺐으니까 25%를 적용하라 그랬지. 자, 그러면 2천 곱하기 0.25 해주면 얼마죠? 얼마? 500. 그러니까 500 나누기 500이니까 1이지. 부채 상환 비율은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뭐분의 뭐죠? 연간 소득액분의 연간 부채 상환액이죠. 이 사람 소득이 요거고 연간 부채 상환 요거죠.
자, 그럼 500 나누기 1250 해보세요. 0.4가 나왔죠. 그럼 채무불이행률은 분모가 유효총소득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유효총소득이니까 이것에 75% 적용해 보십시오. 자, 2000 곱하기 0.75 1500 그걸 분모로 하고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서비스액입니다. 그럼 영업경비가 가능총소득의 50%가 1000이잖아. 그리고 부채서비스액이 500이잖아. 그러면 똑같이 분자도 1500이네. 1이고. 그럼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래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이것의 75%니까 1500을 분모로 하고 영업경비가 가능총소득의 50%야. 1000. 그럼 1500분의 1000이지. 1000 나누기 1500 해주면 0.666이니까 0.67이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지.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제 말은 이제 하나씩 다시. 가능총소득이 2000.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계산했습니다. 그것의 25%.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영업경비는 다시 가능총소득의 50%니까 1000.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500.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고 담보 인정 비율을 이런 식으로 구해가면 부동산 가치가 2억이라 주어졌고 융자를 얼마 받았다고요? 1억 받았으니 0.5. 이렇게 부채 감당률의 경우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부채 서비스액이 500이라 주어졌고 순영업소득을 아까 계산하니까 얼마였죠? 얼마였어요? 500이었죠? 그러니까 역시 1이었고 총부채 상환비율이 거기서 연간 소득액분의 연간 부채 상환액인데 여러분 문제에서 연간 이 사람의 소득액이 얼마로 주어졌죠? 1250으로 주어졌고 연간 부채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인데 얼마였죠? 500. 500 나누기 1250 했더니 얼마 나왔죠? 0.4.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인데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 대해서 여러분 공실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25%인가 얼마 적용하면 되죠? 75. 따라서 0.75 곱해주니까 얼마였죠? 1500. 영업경비는 얼마였나 그죠? 영업경비는 뭐의 몇 퍼센트지? 뭐의 몇 퍼센트? 가능총소득의 50%. 그럼 얼마죠? 1000. 부채 서비스액 500. 그러니까 1500으로서 1.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유효총소득 기준으로 하랍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유효총소득을 아까 계산하니까 1500. 영업경비는 얼마였죠? 1000. 그러니까 1000 나누기 1500 했더니 약 0.67 나왔죠. 자,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가 이 부분만 여러분 잘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부분만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효총소득에서 유효총소득이 2000에 0.75. 그러면 여러분 2000 가능총소득의 공실 25%니까 0.75 적용해서 1500이다. 이거 빨리 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공실이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25% 여기에 50%를 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75% 가능총소득의 75%가 빼기잖아요. 이것도 빼기고 이것도 빼기잖아. 우리가 옷을 살 때 여러분 10만 원짜리인데 10% 깎아준다면 10만 원에 0.9로 곱해주면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공실 부분을 빼내면 나머지가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비용으로 빼고 이것도 마이너스로 빼내는 거니까 빼내는 걸 빼고 나면 나머지 75%를 빼냈으니까 25%만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5% 0.25를 바로 적용하면 500이다. 이것만 잘 구분할지 알면 여러분도 나머지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정답은 5번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고 연습하십시오. 나머지는 해설에 다 있어요. 저걸 찍어 놓으시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1번부터 차근차근 공식에 대입해서 연습하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담보 인정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입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구하는데, 자, 담보 인정 비율이 뭐분의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 부동산 가치 얼마? 1억. 융자 받은 금액이 얼마를 융자 받은 거죠? 여기 이 사람에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가치가 참 2억 1억 대출 받았죠? 그러면 2억 분의 1억 그러니까 0.5. 자, 부채 감당률은 뭐 분해 보죠? 부채 서비스분의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은 500이죠. 근데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려면 가능 중소득의 영업경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그대로 빼내면 되죠. 이렇게 빼내면 되죠. 그러면 자, 이게 75%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2천만 원 곱하기 0.25 해보세요. 2천만 원 곱하기 0.25 그럼 얼마죠? 500.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도 500. 그러니까 500분의 500이 되니까 1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뭐 분의 뭐죠? 연간 소득액분의 연간 부채 상환액이죠. 연간 소득액이 얼마? 1250. 부채 서비스액 얼마? 500. 그러면 500 나누기 1250 해보십시오. 0.4. 그 다음 채무불이행률입니다. 채무불이행률은 분모가 유효총소득이죠. 그럼 유효총소득을 계산하려면 얘하고 얘만 계산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2000 곱하기 0.75 해보십시오. 하세요, 계산기. 얼마예요? 1500이 분모죠. 그 다음에 분자는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럼 영업경비를 계산하면 가능총소득의 이렇게 50%가 영업경비 1000이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500이죠. 그럼 분자도 1500이죠. 분모도 1500이죠. 그러니까 1.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영업경비는 1000인데 유효총소득은 아까 이렇게 해서 얼마 나왔죠? 1500. 그러면 1500분의 1000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1000 나누기 1500 해주면 0.6666 0.67 되어지기 때문에 틀린 거죠. 찾았었어요?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여러분이 가능한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시간 안 보고 계속해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지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이 식들을 다 기억하게 돼요. 근데 이게 다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문제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난 이런 문제 짜증나서 싫더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건 다 통째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고 7번 문제 됐고요. 그 다음 어떤 문제로 넘어갈 거냐면 8번으로 가시죠. 자, 8번으로 가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 승수 구하고 채무불이행률 구하고 세후현금 흐름 요 순서대로 구하래요. 승수.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지만 여러분은 이걸 잘 나중에 구하고 얘하고 얘만 구하면요 거의 대부분 답 나와. 이걸까지 이렇게 구하면 시간이 더 걸려. 근데 이걸 구하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어진 자료에서 여러분은 이걸 얘하고 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뭐를 구할 수 있게? 얘 나누기 얘 하면 뭘 구할 수 있냐고. 다시 얘 나누기 얘 나누기 얘. 그럼 뭐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 주어졌잖아. 얘 나누기 얘 하면 뭐를 구할 수 있게? 유효총소득 구할 수 있잖아. 얘 나누기 유효총소득 하면 유효총소득 승수잖아. 그게 위치 바꾼 거잖아. 그러면 15억 나누기 6 하면 유효총소득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유효총소득을 구했으면 그 유효총소득 기준에서 40%니까 그 금액에 0.6을 곱해주면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내면 세전을 구할 수 있고 거기서 세금 빼면 세후도 구할 수 있잖아. 줄줄이 그냥 한 번에 쭉 다 구할 수 있네. 그 상황에서 순소득 승수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유효총소득은 15억 나누기 6 해보라고요. 얼마요? 네, 이렇게 2억 5천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영업경비를 빼는 거죠. 영업경비는 뭐라고 줘줬어요, 거기에? 40%요? 그럼 원래 0.6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구해가면 이런 식으로 구해가면 또 빼고 이런 식으로 구해가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순소득 승수를 구해간다고 합시다. 자, 그럼 순소득 승수 구했다고 치고 요건 이렇게 구하지 말고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순영업소득이 얼마? 거기서 얼마? 1억 5천. 총투자액은 얼마나 줘줬어요, 문제에서? 15억. 그럼 1억 5천 분의 15억이니까 숫자 얼마? 10. 바로 눈에 보이고. 그 다음 채무불이행률이 있는데 채무불이행률은 뭐 분의 뭐예요?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이걸 자꾸 문제를 풀어야 이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유효총소득이 방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2억 5천.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영업경비 얼마? 네, 1억. 부채 서비스가 얼마? 6천. 1억 6천. 자, 그럼 1억 6천 나누기 2억 5천 해보세요. 곱하기 100. 64%.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당연히 세후 현금 흐름분의 지분 투자액. 근데 세후 현금 흐름 나왔고 지분 투자액 얼마라고 줘줬어요? 거기서 문제에서 4억. 그러면 나눠주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죠. 이 두 개만, 여러분 이거 다 나왔으니까 이거 구하지 말고 이 두 개만 해도 답 나와. 일단 결국은 여러분 순소득 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 구하는 식을 그대로 놓고 집어넣고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건 터득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뭐예요? 이걸 빠르게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것만 할 줄 알면 이런 거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순소득 승수는 이거 똑같은 말이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을 쓰면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이고 영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후연금으로 승수는 똑같이 세후연금은 들어가고 지분투자. 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 이걸 얼마나 빨리 구하고 대입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유효총소득은 여기서 유효총소득은 15억 나누기 6 해주세요. 자, 저랑 같이 할 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계산기 지금 누르세요. 그러니까 2억 5천.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금액에서 뭘 하면 돼요? 순영업소득 구하려면? 영업경비 비율이잖아. 40%니까 얼마 정도 하면 돼요? 여기다 곱하기 0.6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에서 구한 금액에다 곱하기 0.6 하면서 순서대로 써가는 거야. 제 말은 여기까지 썼고 거기다 곱하기 0.6을 맞아 해. 그랬더니 얼마 나와? 1억 5천. 1억 5천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유 쓰고 순 쓰고 그 다음 뭐 나오겠어? 세전이 나오겠지. 그럼 세전은 빼시면 되지. 여기다 맞아 빼요. 1억 5천 빼기 6천 하셔요.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 네, 9천 나왔고 그 다음 후가 나와야지. 여기 순, 전, 후 또는 총순, 전, 후니까 후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세금 맞아 1,000 빼요. 여기서. 그럼 8천이 되겠지. 됐죠?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구할 수 있는 걸 다 써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그냥 연장으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할 줄 알면 여기서 아까 제일 먼저 뭐 구하라 했지? 네, 순소득 승수 구하라 했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얘를 분모로 하고 분자로 했으니까 10이 눈에 보이지. 세후 승수는 얘를 분모로 하고 지분 투자액이 분자에 들어가니까 4억 나누기 8천이지. 그럼 4억 나누기 8천은 얼마를 했죠? 5가 눈에 보이지.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죠. 두 개만 알면. 그런데 만약에 채무불이행률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유효총소득인 2억 5천이 분모고 분자에 들어갈 건 영업경비와 뭐하고 들어가면 돼요? 부채 서비스.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이렇게 0.4를 곱해주면 얼마인가 봐요. 자, 2억 5천 곱하기 0.4. 1억. 그 다음에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6천. 그럼 1억 6천 나누기 2억 5천 곱하기 100 하면 그렇죠. 64%까지 다 구했죠. 자, 여러분 이거 카메라 찍어 놓으십시오. 저것만 연습하시면 이 문제는 되네요. 출제자들이 즐겨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시험 보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짜증나는 스타일의 문제라고 그래요. 하기도 싫고. 그런데 저거 하심으로써 실력이 진짜 많이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수 두 개만 딱 구하면 10하고 5라고 되어 있는 건 1번밖에 없어. 이미 답이 나와. 채무불이행률을 구할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보시면서 우리 필요한 대로 유효총소득 구하고 순영업소득 구하고 세전연금 흐름 구하고 세후연금 흐름이 금방 나왔고 그냥 갖다 집어넣기만 승수 두 개 나오고 하니까 이 문제 답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진짜 많이 잡아줘도 30초 안에 구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한다 하더라도 진짜 많이 잡아줘도. 왜? 방금 여러분이 계산했잖아요. 금방 연속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걸리는지. 15 나누기 6 그렇게 하면 뭐가 구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영업경비 비율이 40%니까 0.6 그럼 얼마예요?
1억. 1억 5천이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유해총소득 승수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면 10이 나왔잖아. 그런데 거기서 맞아 부채 서비스액 빼기 부채 서비스액. 그런데 세후를 물었으니까 빼기 1,000. 그럼 8,000. 그러니까 4억 나누기 8,000 해주시면 그럼 승수 보였지. 답은 구했지.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승수 구해 2개 구해면 답은 금방 구해요. 근데 내가 그냥 채무불이행률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구했던 유효총소득을 분모로 하시고 분자에는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영업경비는 바로 구했던 부채서비스액 유효총소득에 0.3원 곱해주면 바로 1억 나옵니다. 그리고 6천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시면 이 연습을 하시다면 시야가 많이 열리니까 이 연습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긴 절대로 7번, 8번 계속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7번하고 8번 문제 같은 것, 한 6번도 포함해서요. 6, 7, 8은 짜증나는 스타일이어도 하시다 보면 진짜 여러분이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꼭 많이 반복하셔서 그거는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